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지금요 제주 귤밭에는 귤꽃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소금 같은 흰 꽃도 어여쁘지만요 향기도 가슴을 막 설레게 한다네요. 주렁주렁 매단 귤도 모자라서 수확철이 끝나면 꽃도 피고 향기도 내뿜고 여기하고 정반대입니다. 어디냐고요? 역대급 총선 패배도 모자라서 선거 끝나고 이전 투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서로를 죄송해요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팀끼리 말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 보세요. 제목부터 뭔가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학생 말고요. 오직 여학생의 뒤만 따르는 한 수상한 남자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이요. 이 앞에 있는 여학생들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팔짱을 끼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휴대전화를 뺏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 두 남성의 몸싸움이 길거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 이게 딱 봐서 이담 아나운서 친구야 반갑다. 나 휴대전화 한 통만 쓰자.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친밀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마치 휴대전화를 뺏어가려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좀 들어보셔야겠습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하. 이틀 전에 차를 몰고 출근하던 바로 이 경찰관이요. 우연히 한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네. 이 남성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는데요. 휴대전화를요. 이렇게 거꾸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호.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급히 차를 세우고 이 남성을 쫓아갔지만 이미 남성은 현장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수상함을 떨칠 수 없었던 이 경찰관은 주변 상가에 CCTV를 확보해서 이 남성의 범죄 사실과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뭘 찍고 있었는지를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는 이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서 이 남성이 한 40대 남성임을 특정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다음 날 네. 이 경찰관은요 동료들과 함께 동일 시간대 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잠복을 벌입니다. 아하. 하지만 이 40대 남성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날은 10일이었는데요. 네. 지난 10일은 선거날이었죠. 아하.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등교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지 않았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휴대전화를 보통 우리 휴대전화 이 시청자분들 쓰시면 위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앞에 액정 화면에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 있는 뭐 카메라 위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올바른 위치인데 그런데 이걸 거꾸로 들었다. 아니 휴대전화는 거꾸로 들었다고 갑자기 경찰이 막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인 11일 사실 이 경찰은 야간 근무라서 오후 3시에 출근하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6시경에 출근해서 동료 경찰 2명과 함께 이 40대 남성의 주소지와 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남성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오전 7시에서 50분경 다시 범행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수색을 시작해 봤더니 마침 이 40대 남성의 차량이 희동을 켠 채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오호. 그때부터 잠복을 시작하는데 아마 이 차량 안에 이 남성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갑자기 체포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그 여권도 엄격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상한 거동이 다시 발생할 때 검거하려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때마침 이 40대 남성 지난 9일 그날처럼 자신의 차량 앞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지나가니까 즉시 차에서 또 내립니다. 그러더니
한 손에 휴대전화를 거꾸로 든 채 아. 또 여학생들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어머나. 바로 이때 경찰이 이 40대 남성을 추적해서 앞서 본 영상처럼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하려 하자 이 40대 남성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손에 찰과상을 입히고 저항하면서 도주하려 하는데 이에 경찰이 목 부위를 물러 넘어뜨리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냥 우연찮게 휴대전화를 거꾸로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세상에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저런 몹쓸 인간 저걸 휴대전화를 거꾸로 쥐어서 세상에 이 인간이 40대 남성을 했잖아요. 자기 딸뻘 되는 저 아이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던 중에 어떤 남성이 그 교복 입은 여학생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게 보여가지고요. 근데 손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있고 보통 걸을 때 핸드폰이 같이 흔들리는데 이 남성은 오른쪽에 이렇게 뻣뻣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거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목에 세우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저희가 한 7시 반쯤부터 여기 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복을 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제 마트 앞을 지나가고 그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따라가는 걸 보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정말 몹쓸 인간, 한심한 인간, 진짜 추잡한 인간 진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뉴스파이터에서 알려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죄질이 안 좋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경찰관이 격투 끝에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도 그 본인의 휴대폰을 거꾸로 든 채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촬영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건데 네. 이 40대 남성의 잡고 보니 그 휴대전화 속에는 불법 영상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역시나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남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현재 여죄를 추궁 중에 있다고 하네요. 반드시 저 인간이요. 자, 저렇게 찍은 영상이 일단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여죄를 캐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검거만 안 됐지 그동안 저런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찍어서 혹시라도 어디 이상한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받고 팔고 막 그랬는지 또 그런 영상물을 사간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고구마 줄기처럼 저 못된 영상물에 관련된 인간들은 모조리 잡아쳐 드리기를 정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 나타난다고 양심도 예의도 체면도 없는 인간 얘기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2월의 어느 날 밤 이야기입니다. 경기 안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처럼요, 택시를 이용해 놓고서는요, 요금을 내려고 하지 않았던 정말 파렴치한 이 승객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왜 그래요, 진짜네. 네, 그런데 이 남성 승객, 이 일명 먹튀라고 하죠. 이 요금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네. 이게 실패하자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과연 어떤 뻔뻔한 행동을 벌였을지 영상 준비했거든요. 어허. 함께 보시죠. 네네. 캄캄한 밤, 택시 한 대가 도로 한쪽에 멈춰 섭니다. 네. 정차한 택시에서요, 승객이 이렇게 내리고요. 네. 곧바로 택시기사도 차에서 내리더니 승객을 재빨리 쫓아갑니다. 어. 잠시 후 이들 바닥에 뒤엉켜서 아이고, 아이고.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려던 승객, 이 택시기사에게 붙잡히자 이렇게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폭행을 오히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보세요. 택시비를 안 내서 현장에서 내빼려고 했던 것도 진짜 몹쓸 인간인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바닥에 눕혀 지금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이다 많아서 뒤에서 지금 목을 조르고 기사님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택시기사님은 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승객을 잡으려고 했던 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먹튀하는 승객이 먹튀를 당한 사람을 되레
목 조르고 폭행을 하고 있는 아하, 겁니다. 네. 이 승객은요, 약 10분 정도 택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폭행이 이어지던 중에 폭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마침 이 모습을 목격한 한 학생이요, 맞은편 편의점으로 달려가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다급한 외침을 듣고 뛰쳐나온 편의점 직원, 곧바로 몸싸움 중인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요, 승객을 뒤에서 붙잡으면서 행동을 저지합니다. 이후 편의점 직원은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만약에요, 일단은 제일 잘하신 게 맞은편에서 편의점 직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저 여학생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보고도 현장에서 너무 무서워서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신고를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편의점 직원분이요, 김현주 평론가 진짜 나서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직접 나섰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시민들의 활약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활약이라고 표현을 아하. 해야 되겠죠. 그 여학생은 그냥 허투루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아유. 보고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네. 것이고,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지금 저 뛰어나온 저 20대 직원, 네. 저분도 뭐 한치의 스스럼이 없이 그대로 매대를 비워놓고 일단 뛰어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저 가해하고 있던 폭행범을 그대로 붙잡고 경찰이 신고 이후에 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했던 것인데, 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2월 9일 밤 경기도 안양이었습니다. 네. 도움을 요청한 것에 즉각 반응한 편의점 직원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고서 이후에 그 취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경찰들이 무사히 와서 이분을 체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쉽게 나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용기를 내신 분이에요. 저 편의점 직원분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때는 되게 심하게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좀 심각했었구나. 엄마는 되게 걱정하셨죠. 아빠는 잘했다고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솔직히 저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한 일을 한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부모님 이렇게 뭐 제가 뭐 저기 타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머님 심정이었어도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고 이거사 미쳤어 네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네가 그걸 왜 나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민이 인터뷰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언급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폭행당한 피해자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중상해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중상해는 단순 상해와 다르게 생명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생활에서 중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물론 폭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다 제지하는 택시 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다시피 해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라 죄질도 매우 불량합니다. 당장 구속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 폭행 제지에 나섰던 시민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막았다면서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제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이분 대단하신 일을 하신 거고요. 정말로 이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아주 살만한 거고, 그리고 이분도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어요. 앞서 그 장면 찍힌 사진 보면요, 애초에 신고했던 여학생분 있잖아요. 그분이 현장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알렸으니까 난 가요. 이게 아니라 그분 옆에서 이 편의점 직원이 저 몹쓸 남성을 제지하고 있던 순간에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 여학생분은 112에 모르게 말하고 지금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하는 게 사진에 포착됐어요. CCTV에. 그게 바로 경찰에 보세요. 경찰에 신고를 하죠.
저 목격자분이 나 그냥 얘기했으니까 현장 떠납니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저 몹쓸 인간을 경찰에 신고해주고 검거되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셔서 저 여학생분도 정말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이런 생각 저희 해드리고요. 이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대한민국 아직은 정말로 팍팍하지만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희가 두 분께 정말 뉴스파이터가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인간들 괴롭힘에 꾀꾀. 아니 누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인간들의 괴롭힘에 꽥꽥이라고 하셨잖아요. 꽥꽥. 오리들이 네. 바로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어?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 오리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 이 근방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오리들을 본다고 하고요. 네, 저 유명하잖아요. 삼성천에. 네, 굉장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오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들도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저렇게 다가가기도 한다고 해요. 어머나,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오리 가족들이 못된 인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 귀여운 오리에게 누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괴롭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14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어머나? 올라온 거예요. 또 A4 용지에 관련 내용을 어떤 분이 SNS에 올렸는데 지난 3, 4일 밤 새벽 사이에 누군가가 집오리들한테 해코지를 했다. 3마리가 모두 다쳤고 1마리는 실명 위기다. 어머나? 뭐 어떤 오리는 염증으로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네. 또 다른 A4 용지에 지난 3, 4일에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가 오리들한테 돌을 던지는 등 해를 가했다. 생명에 크고 작음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A4 용지에는 지난 3일 새벽 2시경에 도망가는 오리들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대로 두면 오리들이 죽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오리들의 지금 그 부상당한 정도 그것까지 사진에 지금 같이 올려서 가지고 지금 실제 보니까 실명 위기인 애가 저기 오리도 있고요. 지금 염증으로 퉁퉁 부은 다리 쪽에 보세요. 다리가 퉁퉁 부어 오른쪽 사진 퉁퉁 부어서 서지 못하는 오리예요. 왼쪽은 지금 실명 위기의 오리도 지금 보세요. 저런 상황까지 지금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심각하다. 이거 동물이라고 가볍게 지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가운데 그 돌팔매질을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친 오리들을 인근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병원 치료를 이제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호를 하던 중에 안양시 측과 이제 연락이 아마 닿았던 네. 모양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구청의 협조로 오리들을 지정병원으로 인계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안양시 차원에서는 그 현수막, 경고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고 현수막에는 하천 내의 오리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강한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최정아 기자님 지금 누리꾼분들도 지금 막 폭발했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다고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네. 이렇게 토끼, 고양이, 오리 등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인간이 결국 사람을 괴롭히기 전에 이런 뭐 공격성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세상에. 하시더라고요. 어허. 이런 이야기를 아는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이러고 싶을까? 오리들이 다친 사진을 보니 너무 짠하다 세상에. 등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우리가 흔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뭐 그런 표현하지만 사실 동물들도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인간이 해석을 못할 뿐이지 꽥꽥이란 단어도 그 자기들끼리는 다 그 말 의사소통일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 이 인간들 처벌 못합니까? 혹시 잡으면 박성범 변호사님.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동물보호법은 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타인의 소유물임을 전제로 한 손괴죄로 처벌한 반면 현재는 누구의 소유인지 불문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모두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인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렇게 사랑스러운 오리를 누가 하우 세상에 그냥 자수해요. 빨리 진짜 다 보고 있었을 테니까 누군가는. 그리고요. 오리뿐만 아니라 오리의 친척벌 되는 이 동물도 지금 순환시대를 맞고 있대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이번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건국대학교 캠퍼스 안에 일감호라고 호수가 큰 게 하나 아하, 있습니다. 네네. 그 안에 오리들이 또 거위들이 살고 있는데 아하. 이 건국대학교의 건 그리고 거위 구스를 합쳐서 건구스라고도 불리면서 오. 그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로 불리우는 아주 사랑받는 거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거위들도 누군가로부터 순환을 겪었습니다. 어머나.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데 진짜네. 한 남성 난간으로 머리를 내민 건구스를 계속해서 때리죠.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나. 이 남성은 계속해서 거위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머나. 결국 이 거위는요. 출혈까지 발생할 어머나.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요. 이제 거위들이요. 세상에 저항조차 못하고 앞서 보셨죠. 마지막에 저 거위들의 머리가 바닥에 쿵 찧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1일에 건국대학교 안에 일감호라는 호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떤 남성이 이제 호수 울타리 가까이로 가니까 저 거위들이 건국대학교의 상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귀여움과 사랑을 받아온 그런 거위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딱 서니까 사람한테 그냥 쭈르르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저 남성이 그냥 자기한테 다가온 거위를 공격을 한 거고 세상에. 저렇게 공격이 이어진 저 영상을 동물자유연대 관계자가 이번에 공개한 건데 그 관계자가 해당 학교와 소통해서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안양 삼성천에서 그 오리 피해당한 오리들은 누가 그랬는지 아직은 알 길이 없으니까 지금 잡는 건 시간 문제지만 저기에는 저 몹쓸 영상이 딱 찍혔으니까 저 인간은 처벌할 수 있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시민단체는 이 남성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경찰이 조만간에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 처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거위가 평소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껴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아 생각보다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고한 시민단체는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잔존하고 있는 동물 학대 행위가 일거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 반성 진짜 하길 바라고요. 앞서 안양 삼성천에 오리들한테 몹쓸 짓 한 인간들은요. 지금이라도 뉴스파이터 보고 나면요. 자수하세요. 진짜 그게 오리들한테 용서받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경찰한테 적발되기 전에 자수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죄값을 덜 받는 길이니까 명심하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트 끝나고 자수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씨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지금 들려왔는데 어떤 얘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바로 어제입니다. 경찰이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 종교시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건을 배당받은 곳입니다. 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예요. 이곳에서 네. 허경영 대표와 관련해서 어제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이 하늘궁과요. 아하. 서울 종로구의 이 한 강영잔을 압수수색을 어허. 했고 이를 통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허경영의 휴대전화 그리고 현장 CCTV 화면 등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왜일까요? 이 지난 2월입니다. 허경영 대표가 이 하늘궁 신도들 20여 명에게요, 집단으로 고소장을 받은 건데, 이 20여 명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고소인 분 중에 한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 여기 밑에 사타구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확 잡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확 빼서 확 집어 던졌어요. 또 언젠가는 또 에너지를 이렇게 넣다가요, 내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 넣었다 이렇게 핸드라 누가 거기다 손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바지 밑 속으로 손을 넣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얼굴만 화닥거리고 말았죠, 그때. 허경영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배짱이 더 커진다고 할까? 일단 성추행 이 의혹에 대해서 당시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허경영 씨 측은 어떻게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던가요? 이담 아나운서. 네, 고소인 측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소인 측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네. 아까 계속 에너지를 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늘궁 안에서 하는 에너지 치유 의식이라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이게 허경영 대표가 내가 만지면 낫는다, 뭐 신체 접촉을 하면 아픈 곳이 낫는다, 일이 잘 풀린다 라는 치유 의식을 명목으로요, 참가비도 한 번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50명에서 10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신도들의 신체 곳곳을 접촉했다면서 고소인들 측은 성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경영 대표 측은요,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 또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일종의 안수기도처럼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 대표는 이 같은 성추행 혐의를 포함해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성추행 같은 80여 건의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고소고발 당한 게 80여 건이랍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진위는 따져보는 절차는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혹시 이것만으로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뭔가 혐의가 포착됐다라고 조금 단정하기에는 이르니까 어떻습니까? 이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이 경찰은 고소인 조사는 마무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허경영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고소인들이 많다 보니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터인데, 이 동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소인들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는가, 단순한 안수기도나 영적 에너지를 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강제추행보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법정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대중교통이나 집회장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안수 기도 등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동의를 전제로 할 때 강제, 즉 폭행을 수반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을 은연중에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공중 밀집장소 추행 행위로 고소를 한 것인데, 네. 당사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그 쟁점과 맞물려 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쟁점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경찰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압수수색,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이 일단은 허경영 씨의 휴대전화 그리고 이 시설 내부의 CCTV는 확보했다니까, 과연 두 가지에서 어떤 좀 믿을만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제목이 또 왜 이럽니까? 이거 또 누가 난동을 부린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이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일은요, 한 골목길 입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SUV 차량 한 대가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한참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차들은요, 아슬아슬하게 이 차량을 비켜서 피해가는데요. 그러네요, 잠시 후에 뒤에 차를 세워둔 운전자가 해당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을 들여다보더니 네.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어허. 그런데 그 사이에요, 서 있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전진을 하더니 어머나. 주차된 차량을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아니, 저 차량이 혹시 운전자도 없는데 스스로 움직인 거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뭔가 이상하죠. 차 안에 있는 뭔가를 보더니 전화를 하고요. 그 차량은 갑자기 앞으로 가는데 네. 누가 타 있고 도망가려는 것 같진 않고요. 뭔가 무슨 상황인지 전혀 예측이 그러니까요,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곧바로 차량을 쫓아간 남성,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요. 아이고.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우산을 들고 있어서 우산으로 창문을 깨부수기를 시도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때 한 여성이 망치를 들고 뛰어옵니다. 망치를 넘겨받은 남성이요, 다시 힘껏 유리창을 내려쳐서 깨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허허. 길 위에 눕혀진 운전자,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주변 분들이 우산으로도 안 되니까 망치를 어디선가 긴급 공수해 와서 남의 차량을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끌어내려는데 놀라운 건 경찰차가 데려간 게 아니라 구급차에 실려갔다? 김현주 평론가, 대체 무슨 일이 운전자한테 생긴 겁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 마트 앞에 골목길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저 차량 한 대가 슬금슬금 가더니 차량이 멈춰선 채 한 2분 정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당초에. 그러니까 차들이 빵빵 그렇게 경적으로 울리면서 가까스로 피해서 이제 지나가던 중이었겠죠. 네. 인근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내려서 저 차량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안에 운전하시던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발작 증세를 보이고 아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119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던 와중에 저 차량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아마도 그 안에 있던 운전자분이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가서 저렇게 이제 접촉 사고를 내게 되니까 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생각인지 많은 분들이 모여들면서 어머나. 그분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시던 우산으로 저 유리창을 깨려고 하니까 유리창이 깨지겠어요? 우산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마트 주인께서 마트에서 긴급히 망치를 가지고 와서 아주 꺼리낌 없이 그 유리를 부수고 나서 운전자를 구조해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 지금 발작 증세를 일으켰던 운전자의 그 차량을 뒤따라오던 그 운전자분이 아니었다면, 또 긴급하게 마트에 가서 망치를 가져왔던 분이 아니었다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조하신 분 중에 한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 없으면 문을 못 연대. 우산 갖고 사람 다 구해야 되니까네. 우산 갖고 막 했는데 우산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망치로 차 후문을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그 엑셀에서 발을 떼고 난 이후에 다른 차를 추돌 했거든요. 그 차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시동은 걸려 있고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스포츠센터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박성배 변호사님. 자, 요즘 최근에 그런 게 또 많았잖아요. 이른바 길막 주차 뭐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저렇게 차가 서 있으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막고 서 있어 그냥 이렇게 가까스로 피해가는 게 오히려 그냥 그랬을 수 있는데
내려서 운전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구조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불편을 느껴서 내렸을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운전자의 모습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곧바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 진짜. 최초 신고를 하기도 했고 망치를 받아서 창문을 깨 운전자를 구한 시민 33세 전지훈 씨입니다. 잘생겼어요.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이 전 씨가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받아온 인명 구조 교육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 운전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네. 이 발빠른 대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면했는데 본인의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타인에게도 큰 위해를 야기할 뻔했습니다. 아하. 현재 이 운전자는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방도 시민을 구한 공로를 인정해서 전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야, 이거 내친 김에요. 이제 이 스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전지훈 씨 감사장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또 그 앞서 세상에 본인 마트에서 망치 가져오신 우리 최유경 사장님, 이 마트 그리고 스포츠센터 돈줄 좀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또 이런 선행도 막 전염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전염요.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멋지셨습니다.